안녕하세요. 오늘 지각, 학습,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의 수업은 사실 심리학에서 원래 더 잘 다루는 분야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각, 학습, 태도는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한 1%, 2% 정도의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학의 영역에 그래도 비슷한 것들만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각의 개념이죠. 43조입니다. 그 지각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문단 두 개를 다 보셔야 되는데요. 지각이란 사람이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감각, 오감이죠.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자극을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각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찾아내는 게 오히려 불편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책에서는 약간 어렵게 얘기를 하죠. 지각은 사람의 그 생각하는 능력, 인지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 행동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자, 지각의 개념과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과 조직화입니다. 같은 상황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어떤 사람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 환경을 듣고 또는 냄새를 맡고 자극을 이제 아는 거죠. 자극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선택적으로 지각한다. 나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 또는 뻔히 눈에 보이는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뻔히 들리는 것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반복해서 이어진다고 하면은 조직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각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을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 자료에 이렇게 써놨죠. 같은 상황을 달리 지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조직 생활, 회사 생활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똑같은 회사 환경에서, 기업 환경, 조직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도,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을 상당히 하고 싶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사람은 어떤 환경에 대한 감각을 조직화, 해석, 그리고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44쪽과 45쪽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외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 강도. 강할수록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강할수록 소리가 크면 아무래도 사람이 돌아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규모입니다. 자, 클수록 잘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고 같은 거를 할 때, 광고 같은 거를 보면은 눈에 잘 보이면서도 일단 커야 돼요. 근데 너무 크면 한 번 더 사람이 신경을 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글자 크기, 이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대비. 자, 그냥 하나만 봤으면 모르겠는데 두 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확실한 특징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대비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인데요. 반복은 우리 뒤에 이제 배울 학습과도 굉장히 밀접한 거죠. 한 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 하는 게 좀 더 익숙해지고, 두 번 하는 것보다는 5번 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운동선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올림픽을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이죠. 자, 어떠한 동작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움직임이죠. 자, 고정된 것보다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좀 더 반응을 하게 돼 있고,
여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공이 움직이는 거를 잘 봐야 되죠. 자, 공이 움직이는 것을 잘 봐야 홈런 또는 안타를 자,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신기한 것. 평범한 것보다는 독특한 것, 신기한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친밀감입니다. 이건 뭐 저 뒤통수만 봐도 난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친밀감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내적 요인입니다. 뭐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놨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요. 자, 동그라미 1번이죠. 동기. 자, 동기는 그 아무래도 배고픔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건데, 배부를 때는 만사가 귀찮죠. 그런데 배가 고플 때는 약간의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굉장히 이제 오늘은 점심 저거 먹어야 되겠다. 특히 출근하시는 분들, 등교하시는 분들이 뭐 보통 이제 빵 냄새가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아침에 맡을 수 있는 냄새인데 상당히 좋죠. 자, 그 다음에 성격입니다. 성격은 뭐 이렇게 뭐 한 문단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요. 학습은 바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해관계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돈, 보상 이런 겁니다.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돈을 요거밖에 못 받을까? 뭐 이런 거, 이해관계고요. 자, 기대. 내가 뭐 휴대전화를 하나 새로 사고 싶다. 내가 영화를 개봉 예정작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기대죠. 자, 그리고 상황적 요인인데요.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은 것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46쪽입니다. 46쪽에 지각적 집단화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근접성. 당연히 그 가까운 거를 먼저 지각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연속성이죠. 뭐 이게 여기서 이제 곤충의 보호색을 이제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언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이 나열된 게 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키가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키가 작은 사람이 1번, 그 다음 키가 제일 큰 사람이 46번인가 그랬어요. 자, 이렇게 키 작은 사람부터 키 큰 사람까지 이렇게 연속해서 그 줄을 세우면 확실히 패턴이 느껴지죠. 이거는 1번부터 46번까지의 이 학생들, 나열한 이유는, 키 작은 순서와 큰 순서구나.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성이죠. 자,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인지하려고 하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 학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징을 찾으려고 할 때, 자, 유사성, 그리고 차이점. 자,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47쪽입니다. 위에서 이제 동그라미 4번. 완결성이죠. 자, 완결성은, 이게 전체적인 걸 이해하려면 특정한 이 빠진 부분이 없으면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 이게 완결성 개념인 거고요. 자, 그다음 공통성은 마찬가지로 그 함께 움직이는 것을 하나로 인식한다. 여기 이제 전투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런 모양을 가지고 뭐 수백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데 그 하나를 일종의 집단으로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공통성을 가진 게 군이에요, 군. 군대 얘기입니다. 저거는, 저 부대는 각각의 군인들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한 개의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훨씬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지각적 집단화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이거를 제가 강의 교재에는 조직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지각인데요.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47쪽에 양괄호 1번입니다. 자, 피지각자라는 말보다는 지각 대상이라고 얘기하죠. 자, 내가 휴대전화를 보고 뭔가를 느꼈다 그러면 휴대전화가 지각 대상. 자, 피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는 다른 사람을 지각할 때 표정, 인상, 뭐 온갖 거를 다 보고 이제 그 사람을 본의 아니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옷, 그 다음에 얼굴,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지각자의 특성인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피지각자, 자, 지각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고 저의 어떤 그 특징을 분명히 추측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지각자의 특성. 자, 저는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40명이에요. 140명이, 자, 지각자,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각자란 말이에요. 지각자의 특성은, 자, 어떤 사람은 저를 A라는 특징으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를 B라는 특징으로 본다는 거죠. 그 지각자의 특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쪽인데요. 48쪽에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황은 개인이 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는 상황에서 저는 지각 대상, 여러분들은 지각자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다른 수업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바뀌는 거죠. 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는 거는 온라인 수업에서 보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얘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귀인인데요. 제가 이제 훨씬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땐 귀인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귀인이라는 거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자, 나와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됐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 덕분에 네가 이렇게 되고. 이게 인과관계예요. 귀인은 무언가로부터 연결된 인과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자, 48쪽에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은 내부 귀인하는 반면 자신의 행동은 외부 귀인한다고 한다. 자, 뭐 말을 어렵게 하는데, 너는 네가 못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내가 못했어. 자,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제가 볼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결국 귀인은 무엇으로부터 이게 인과가죠. 무엇에서 출발한, 무엇에서 연결된, 이런 게 바로 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대표적인 그 문장이죠. 자, 뭐뭐뭐 때문에 내가 못했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상황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하죠.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이 일을 못했다, 숙제를 못했다. 이게 바로 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49쪽에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뭐 행동을 관찰해서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동일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인데, 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듣는 거죠. 이게 합의성이에요. 자, 일관성은 같은 사람이 서로 다른 시간에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죠. 아, 제가 지금 아침 10시에는 뭐를 하고 있을 것이다. 자, 또는 아침 10시에는 회의에 있을 것이다. 아침 11시에는 어디에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일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좀 친하다 보면요. 그 다음 특이성. 자, 같은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 야, 어떤 사람은 강의실에서 맨날 책만 봐. 카페에서도 맨날 책만 봐. 기차에서도 맨날 책만 봐. 상황은 바뀌는데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합의성, 일관성, 특이성을 가지고 사람은 추론을 하죠. 내 친구는 저녁 6시에 분명히 수원역 어딘가에서 누구 친구를 만나고 있을 거야. 분명히 걔는 오늘 술을 마실 거야. 뭐 이런 거. 야, 얘가 왜 오늘 지각했니? 왜 얘가 오늘 결석했니? 술 먹고 자다가 못 왔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있죠. 아, 얘 어제요. 누가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자, 왜 그러냐? 패턴이 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패턴. 저 사람이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 것이다. 이게 다 귀인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추론하는 것. 그리고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을 다닐 분도 계실 텐데, 김 대리는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시간에 그거 하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김 부장은 금요일 날, 오전에 어디에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금방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귀인,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